북한 체제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죠. 북한 국가 성격이 사회주의적 보편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북한 체제의 특수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특수성의 이면에 있는 범사회주의적 현상, 특히 스탈린식 사회주의 국가 또는 전체주의적인 성격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유일 지도 체제이다, 유격대 국가 체제이다, 수령 체제나 군사 국가 체제이다 등 다양하게 개념화하고 있습니다. 커밍스는 북한을 조합주의적 사회주의 체제라고 개념화하였는데요. 김일성을 권력의 정점으로 해서 하향식으로 이괴 질서를 형성하고 있는 유교적 조합주의의 성격이 강한 사회 구성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사회를 최고 지도자, 빨치산 그룹으로 이루어진 지도 핵심, 기타 지도 집단, 대중으로 이루어진 동심원적 조직으로 파악을 해서 북한 체제의 유지는 지도 핵심의 바깥 그룹에 대한 장악력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와다 하루키는 유격대 국가 체제라고 개념화하였는데요. 유격대 국가의 기초를 당, 국가, 사회단체가 일체화돼 이 공적 주체가 정치, 경제 일체를 관리하는 체제로서 소련형의 국가 사회주의로 규정하고 북한에서 이러한 국가 사회주의는 1961년경에 완성된 것으로 파악합니다. 유격대 국가는 김일성이 최고 사령관이고 북한 인민 전체가 유격대원이라는 것으로 이런 현상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즈키 마사유키는 수령체제라고 개념화하였는데요. 수령제를 수령의 영도를 대를 이어 계속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의 특징을 동시에 지닌 당국과 시스템 위에 수령을 주대한 체제로 정의합니다. 수령제의 핵심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 즉 수령의 영도 아래 한 사람같이 움직이는 정연한 조직 체계와 규율을 제도와 사상으로 보장하는 체계에서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석은 유일체제라고 개념화하면서 그 4가지 특징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수령의 사상을 지도지침으로 혁명과 건설을 하며 수령의 사상과 명령, 지시에 따라 전당, 전군, 전민이 하나로 움직이는 체제이다. 둘째는 동원화되고 군사화된 사회체계를 자신의 강력한 재생산 기반으로 삼고 있는 체제이다. 셋째는 자신을 합리화하는 담론과 행위 양식들을 재생산하는 체제이다. 넷째는 문화적으로 광범한 개인 숭배 사상을 동반하는 체제이다 라고 유일체제의 4가지 특징을 뽑았습니다. 북한 연구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3번째는 북한 정권은 곧 망할 것이냐, 지속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단하느냐에 따라 대북 정책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 정권이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않고 진단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것이라고 판명났지만요. 북한 체제 붕괴론과 지속론은 그동안 여러 번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대에 붕괴론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북핵 문제 제기 이후에 다시 대두되었습니다. 80년대 말 대부분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였음에도 70년 이상 유지해온 북한 체제의 힘은 무엇이고 그 취약점은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나요? 북한 체제 붕괴론의 근거를 짚어볼까요? 첫째, 경제 위기의 심화입니다. 붕괴론자들은 북한 붕괴 3단계를 말합니다. 즉, 배급이 지연되고 있고 이는 통제의 상실을 가져와 결국 내란 등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북한 당국이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소련 등의 경우에도 경제난이 체제 전복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 통제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층의 통제 장치로 북한 지도부에 대한 조직적인 반항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고난의 행군 등으로 주민 통제가 과거에 비해 약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김정은은 권력 승계 후 주민 통제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지도층의 분열 가능성입니다. 철저한 주민 통제로 인해서 아래로부터의 혁명 가능성은 낮지만 엘리트의 분열, 즉 위로부터의 쿠데타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지요. 과거에도 당군 간의 갈등에 의해서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였던 7.1 조치가 후퇴한 적이 있습니다. 당군정은 김정은의 완전한 장악하에 있을까요? 물론 의문이지만 체제가 붕괴할 정도의 균열은 보이지 않습니다. 넷째는 외교적 고립입니다. 북한의 핵개발 전략에 대응한 미국의 압박이 가장 큰 체제 위협 요인입니다. 심리전 방송 강화, 북한 인권법, 경제적 군사적 압박 등도 그렇지요. 미국 NGO의 지원을 받는 탈북 단체의 풍선 날리기도 눈에 가신 셈이죠. 이제까지 북한 체제의 붕괴론을 살펴보았는데 북한 체제의 내구성을 한번 평가해 보죠. 평가의 요소를 3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물리적 강제력, 주민의 자발적 동의, 변화의 수용이라는 이 3가지 요소를 가지고 북한 체제의 내구성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물리적 강제력은 다중다층의 통제장치를 들 수 있습니다. 노동당 등 조직을 생활을 통한 통제하고 우리의 경찰이나 국정원 등과 같은 사찰 기관을 통한 통제, 그리고 배급이나 여행 제한 등을 사회적 경제적 통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역과 계층을 인위적으로 분리해 놓은 폐쇄 사회입니다.
하지만 시장 등을 통한 이동 및 정보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는 체제 위험 요인이죠. 주민의 자발적인 동의를 일으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체 사상과 사상 교양입니다. 둘째는 국가 배급 체계입니다. 배급 체계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게 하는 확실한 방법이지요. 그런데 7.1 조치 이후 배급 체제가 축소되었는데 이 또한 북한 체제의 불안 요소이기도 하지요. 셋째는 유교적 가치관과 가족주의입니다. 민주질서의 경험이 없는 북한 주민에게 유교적 가치관은 매우 견고합니다. 북한 체제 수립 초기 성공에 대한 기억 등에 따라 맹신주의가 있는 것이지요. 북한 정권도 국내외 여건 변화에 맞추어 부단히 변화를 수용하고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경제개혁 조치인 2002년의 7.1 조치, 2014년의 530 담화, 그리고 계속 지속적인 경제특구의 확대 등이 그것입니다. 북한 체제의 내구성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북한 체제는 어느 정도 내구성을 지니고 있다. 현재 김정은 유일지배 체제로 정권이 공고화되어가는 중이다. 외교적 고립이 최대 체제 위협 요소이다. 북한은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 노력을 꾸준히 할 것이 쉽게 예상됩니다. 북미 정상회담도 그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